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가끔 한배 부부들 결혼 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부부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좀 심해지면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가출을 했고 노래방 다니면서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가출해서 별거 하시는 커플 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상황이 100% 여자만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부가 다투면 그래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감정이 격해지면 그냥 부부의 끈을 놓아버리시는 그런 한국 남편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둘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홀대해버리면 그냥 집 나가버리는 베트남 여자들도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베트남 여자가 못쓰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잘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얘기를 좀 듣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베트남 여자들이 성격이 무지하게 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특히 북부는 더 세고 남부는 밑도 끝도 없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의 그 민족성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보면 사과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 그런다고 해서 이 여성들이 다 밑도 끝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그 와이프를 컨트롤 하느냐의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 국제결혼이 잘못 알려진 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하든 소개로 만나든 결혼의 당사자들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특히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신부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신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업체에 항의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능력 있는 매니저들은 베트남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강대강으로 절대 부딪혀서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신생업체나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매니저들은 그걸로 에이전시나 마담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풀릴 그런 케이스가 더 악화되기도 해요. 신부가 그런 압박을 받으면 처음에는 너는 왜 둘 사이의 얘기를 업체에다 얘기하냐. 기분 나쁘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신랑이 계속 업체에 얘기를 하면 신부가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결혼이 좀 잘못됐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도 해요. 이게 현실에서 있는 일이고 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든 개인 소개로 결혼을 하든 국제결혼이 진행이 될 때 좀 남자가 돈을 마음으로 써서 사람 노릇하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여자들이 국제결혼을 하려면 대부분 보면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한국어 공부에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은 매진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렇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여자들도 뭐 그 공부가 좋아서 합니까? 남편이랑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한국어 이수증 따려고 공부를 하죠. 그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도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우리 신랑님들이 신부를 격려해주고 좀 뭐랄까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칭얼거리고 그런 거를 받아주면서 그래도 연애를 해 나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없죠. 근데 신부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만 꼰대 마인드로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보다는 남대하듯이 지적질하고 뭐라 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이 결정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 여자의 결혼이 조율되고 한국 남자도 성장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내가 돈 내고 결혼했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는 신랑은 결국 본인 스스로 발전하지가 못하고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면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면서 골마 터지니까 여자들이 가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거는 언제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결혼의 작동 원리고, 그 작동 원리는 성생활이 반절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대접받기도 하고 여자가 대접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비나 용돈은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아내가 불만이 없게끔 해줄 것인지, 또 부부 생활은 어떤 식으로 서로 협의해서 아내가 만족하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사는 사람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들어서 풀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다른 베트남 여자들에 비해서 우리 아내에게 어느 정도 해주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남이 판단할 수 없는 개인들만의 사적인 영역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늘 합의를 해나가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시도 노력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 부부의 끈을 놓아버리면 진짜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강대강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냥 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리고 아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실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하고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눈 감고 한쪽 귀 닫고 지갑 좀 열고,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국제결혼 하면 한 20살? 적으면 한 10살에서 15살? 진짜 심하면 30살?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구조상 그래요. 왜냐면 베트남의 결혼 적령기는 누가 뭐래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결혼이 빨라봤자 35은 넘어요. 요즘에 40대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도 한 15년에서 20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가 답답하면 아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20대로 가서 아내하고 맞추고 살아야지. 내가 40대니까 이 40대의 마인드를 아내한테 투영시키려고 하면 그 여자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영리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한 남자랑,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또 아내가 화내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둔 남자랑 결혼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만들어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남편이 일하지 말래서 집에서 아이만 키웠대요.
그런데 결혼 생활 5년 됐는데 돈 10원도 하나 못 모으고 자기는 빈털털이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베트남 여성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남편들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의 배려라는 건 어느 정도는 금전적인 배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죠. 그냥 무턱대고 나는 베트남 아내가 한국 와서 일하는 거 싫으니까 집에 있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생활비나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주셔야죠. 그게 넉넉하게 안 주고 적게 주니까 일을 하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니 돈 벌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러 간다는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베트남 여자가 돈을 벌러 간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생활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벌러 다니는 여자들이 모두 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부부가 어떻게 합의했고 남편이 얼마나 서포트 해주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실제 있는 예인데요. 베트남 여자 중에 게으른 여자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남부 쪽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부 쪽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기본적인 건 하는 그런 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베트남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런데 부부는 절대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이 그래요. 베트남에 살다 보면 처음에 베트남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여자들이 옷을 하루에 2번, 3번 갈아입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잠깐만 나갔다 와도 땀 냄새가 나니까 외출하고 오면 옷을 바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야 땀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주 갈아입으라고. 이런 것처럼 한국에 가면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아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러고 남 대하듯이 나무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보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해갖고는 안 들어요. 한 10번 20번 꾸준하게 해야 나중에는 고쳐지거든요. 결국엔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내가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잘 사는데, 그런 것을 게을리하고 아내 한국어 공부하는 부분도 신경을 안 쓴 분들은 10년이 돼도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외국인으로 사는 그런 여자들이 있죠. 결론은 부부가 어떤 일을 벌이면 그 반에 대한 책임은 남편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베트남 여자가 이렇네 저렇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다.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희망하시면 결혼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여자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여자하고 살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배우자와 늘 대화하고 결혼 생활을 조율해가면서 늘 관심 갖고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결혼을 대비하시면 좋은 결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